자, 여기. 자, 다시 여기서 좀 설명을 할게. 자, 항상 이 x가 0이나 1이나 2나 다른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가는 건 괜찮아.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는 풀이할 때 반드시 요 값만 가지고 계산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답이 보통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고 무한대로 가게끔 바꿔주는 거야. 그럼 바꾸는 요령은 뭐라고? 방정식 하듯이 똑같이 하시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무한대로 가려면 음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이너스 x를 이제 문자 t로 치환을 해주면 x는 마이너스 t가 되고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에 t가 들어오고 t가 무한대로 가고 이제 뭐가 돼요?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 돼요.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이기 때문에 풀이법은 뭐밖에 없다? 유리화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유리화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곱해주는 거죠? 루트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을 자, 플러스 t 얘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루트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플러스 t. 자, 그럼 다시 리미트 t가 어디로? 무한대로 하고, 자, 분모는 루트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 플러스 t가 되고, 자, 요 분자는 지금 합차죠. 합차니까 앞에 거 제곱한 것 중에서 t 제곱한 거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 되죠. 자, 이제 마무리 됐지.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형태가 어떻게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렸죠. 그럼 이제 차수가 큰 것만 찾으면 돼. 분모에서 제일 큰 게 누구다? t, 1차. 그럼 얘가 루트로 들어가면 t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도 선택. 그럼 분자에도 똑같은 거 누구? t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선택한 다음에 바로 답 쓰면 되지. 루트 1, 개수만 적어주면 되니까 1, 그 다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이 문제에서 핵심은 바로 뭐다? 얘야. 얘를 하지 못하면 답은 맨날 틀려요. 어쩌다 맞을 때도 있고, 운 좋게. 맞았다 틀렸다를 반복하니까 요 유형은 잘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것도 했었었지. 예를 들어서 x가 2를 향해서 가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어디를 향해서 가게끔 만들고 싶어? 0으로 가게끔 만들고 싶어. 그럼 요 2를 그냥 빼버리면 돼요. 그치? 똑같이 2를 빼버리면 된다. 왜 이런 작업들을 하느냐? 이 리미트 뒤쪽에, 그치? x가 2로 가고 있는데 요 뒤쪽에 뭔가 이상한 게 이런 것들이 막 있어. 그치? 똑같은 값들. 그러면 이렇게 변형하면 문자를 바꿔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잖아. 이런 요령들이 좀 필요하다 라는 거야. 자, 또 다음 질문 있냐? 10번. 오케이. 자, 약간 틀릴만한 것들만 질문을 했어. 틀릴만한 것들. 자, 여러분, 극한을 계산하기 이전에, 그지? 우리가 뭐 극한이든 미분이든 적분이든 이런 걸 하기 전에 여러분 문제에서 얘 등장하면 일단 싫지. 절대값 나오면 싫죠. 근데 선생님은 거꾸로 절대값이 나오면 되게 좋아. 왜 좋냐면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좋은 거예요. 그 이유는 절대값이 나오거나 가우스가 나오면 풀이법은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다른 풀이법이 없어. 절대값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이것만 떠오르면 되는 거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거. 뭐죠? A하고 마이너스 A 두 개로 쪼개지는 거구나. 어떻게? 요 안에 있는 값이 0 이상이면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거 외에는 절대값은 다른 풀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작이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다 초점 맞춘다?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이 양수가 되는 부분과 음수가 되는 부분으로 쪼개는 작업만 하면 다 풀려요. 웬만한 것들. 아니면 이제 이 정도가 나와. 얘는 수식으로 푸는 거고,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가끔 나오죠. y는 fx다. 절대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그려봤던 함수 그래프지. 이렇게 돼 있는 함수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돼요? 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음수인 부분은 존재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해서 x축 대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분에서 어떤 걸 공부하죠? 미분에서 이런 걸 공부하죠. 아,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뾰족하네. 뾰족하니까 그지? 첨점이 돼서 미분이 불가능하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풀이는 요 풀이와 요 풀이 딱 두 개로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면 이제 여기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절대값이 하나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요게 0보다 크거나 혹은 0보다 작거나 두 개로 분류하면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x가 뭐라 그랬죠? 0보다 큰 쪽으로 가세요 라고 했잖아. 그치? 0보다 큰 쪽으로 가세요니까 뭐야? 여기 x가 있고 여기 0이 있는데 요쪽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요쪽으로 이렇게 가세요. 그럼 결국에 이 x값은 뭐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양수. 따라서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가세요 하니까 2x분의 x 더하기 x 이렇게 빠져나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가세요 그랬지. 그치? 1보다 작은 쪽으로 가세요 그랬는데 지금 절대값 안에는 누가 들어있죠? x 빼기 1이 들어가 있죠. 고민하지 마. 고민 절대 하지 말고 그냥 x 빼기 1. 자,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니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어. 자,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이 정도까지 이렇게 갔을 거야. 맞니? 그러면은 이 부분은 대략 얼마가 되는 거죠? 0.999999 이렇게 됐을 거야. 맞니? 그럼 내가 여기다 0.99999를 대입하면 어차피 얘는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고, 아니야. 나는 좀 빠르고 세련되게 풀고 싶어. 빨리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한다? x 빼기 1의 형태를 만들면 돼요.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봐봐. x가 어디를 향하고 있죠? 1보다 작은 쪽을 향하고 있죠. 근데 난 누구를 찾고 싶어? x 빼기 1을 찾고 싶어. 얘가 어디로 가는지. 그럼 1을 뺀 거잖아요. 1을 뺐으니까 똑같이 여기서도 2를 뭐 하면 되죠? 빼면 되지. 빼니까 0보다 작은 쪽으로 가잖아. 요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 너무 좀 선생님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방법을 써도 된다. 굉장히 좋은 거야.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쪽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음수겠죠. 0보다 작은 쪽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음수 아니에요? 음수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달고 나오고 여기는 루트 뭐가 된다? x 더하기 3 빼기 2 자, 그럼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자, x가 0보다 큰 쪽으로 갔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그냥 약분하면 되겠죠? 0보다 큰 쪽. 자, 2x분의 2x. 그럼 얘는 얼마죠? 그냥 1이 되겠죠? 약분됐습니다. 자, 요거 계산해야 되겠지? 자, 얘는 정리를 해줍시다. 자,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요. 루트 x 더하기 3 마이너스 2고요. 이제 뭘 곱하자?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지? 왜 유리화를 하는 거죠? 2를 집어넣으면 이거 0으로 가버리죠. 2를 집어넣으면 루트 4 빼기가 돼서 0이 돼버리지. 그치? 그래서 0분의 0은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 유리화를 해주는 거야. 항상 그렇게 천천히 해봐. 자, 루트 x 더하기 3 플러스 2 루트 x 더하기 3 플러스 2 그치? 좀 다시 한번 계산해 줘 보도록 하죠.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갔을 때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바로 루트 x 더하기 3 플러스 2 자, 요거는 합차죠. 합차니까 요거 제곱한 거 x 더하기 3에서 요거 제곱한 거 4를 빼니까 얼마? x 빼기 1 그치? 그럼 이제 얘랑 얘랑 약분이 돼서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뭘 대입해? 2를 대입하면 되겠죠. 2를 대입하니까 루트 4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뭐로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끝났네요. 요값하고 그 다음에 요값 P 있죠. 그쵸? 그거를 뭐 해라?
빼줘라.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1에서 누구를 빼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빼니까 답은 4분의 1. 이렇게 해서 5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야. 뭐다? 절대값을 풀어내는 방법이 요거밖에 없다는 거지. 나오면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 적분도 똑같아. 자, 다음 31번. 오케이. 자, 다른 학생들 질문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더 보면 좋아. 자, 다음 문제 30몇 번? 31번. 31번. 자연수 n하고요. 상수 ab에 대하여 자, 요 극한값이 b를 가졌다라는 거지. 여러분, 왠지 이거 막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자, 첫 번째, 자, x가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갔을 때 분수값이 극한값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조건하고 0분의 0꼴이라는 소리예요. 맞니? 이 x가 무한대로 갔다고 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였을 거고, 그렇죠? 분수값에서 극한값을 갖는 형태는 딱 두 가지다. 0분의 0과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럼 결국에 얘는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니까, 자, 0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계산 먼저 해보죠. 0 대입합시다. 얼마지? a-1은 0이죠. 따라서 a는 1이 되더라. 자, 그럼 요 a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분모가 x5제곱 더하기 x3제곱 더하기, 이거 끝났네요. 그렇죠? 이게 분모지. 자, 그러면 이 분모값이 가만히 보니까 x3제곱 바로 x제곱 더하기로 이렇게 이제 묶어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식을 써봅시다.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갔을 때 x세제곱가로 x제곱 더하기 1분의 xn제곱 루트 x 더하기 1 빼기 1 요 놈이 b가 됐다 이런 이야기. 자, 여러분,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아직도 얘는 0으로 갑니다. 왜? 누구 때문에 0으로 가죠? 얘 때문에 0으로 가는 거예요. 얘는 0으로 가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얘 때문에 결국엔 0으로 간다.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얘는 0으로 가요. 근데 얘도 0으로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0분의 0이지만 뭐만 0이 되지 않으면, 분모만 0이 되지 않으면 계산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원래.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누구? 얘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따라서 얘를 제거하려면 약분되는 값이 필요해. 그러니까 여기 xn제곱이랑 약분이 돼야 되겠죠. 아니? 따라서 요 n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이 아직은 안 되겠구나. 소리. 아직은 이건 알 수 없겠네, 그치? 아직은 알 수 없고, 요거를 제거하려고 목적을 가져야 되니까. 자, 근데 얘도 일단은 0이 되니까 루트가 보여서 유리화를 좀 해줘 봅시다. 당장 3이라고 예측 못하겠다. 얘 때문에. 자, 다시 한번 가보자. x세제곱 x제곱 더하기 1 xn제곱이죠. 그러면 암산 한번 해볼까? 요거 합차니까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버리면 얼마가 되죠? x가 되겠죠. 다행히도 얘가 유리화를 하니까 x가 살아남아 버렸어요. 얘가 없었다면 n은 3이 돼야 되거든. 근데 다행히도 요 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x세제곱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구랑 약분이 돼야 돼? 얘랑 약분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이 돼야 되지.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n 값은 얼마나? 2라는 걸 알 수 있죠.
n 값이 2가 되니까 x 세제곱하고 x 세제곱이 약분이 되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눈에 보입니다.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가고, 자 x제곱 더하기 1 루트 x 더하기 1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겠지. 이 네모랑 이 부분이 완전히 다 약분이 돼 사라진 거야. 자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되더라? 2가 되더라 라는 거죠. 자 이제 뭘 대입하죠? 0 대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자 0 대입하니까 1 곱하기 루트 1 더하기 1분의 1이다. 그래서 얼마? 2분의 1이 되죠. 바로 B 값이 얼마? 2분의 1. 자 A 값 1 나왔고요. 그 다음에 N 값 2 나왔고요. 그 다음에 A 값 2분의 1 나왔지? 자 요거 뭐 해라? 다 더해주라고 그랬죠?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 4번 2분의 7을 낸다. 갔다 와. 승재 맞지? 졸려하는 것 같아. 자 요거 약분되는 거 잘 봐라. 원래는 얘가 없으면 얘가 3이 되는 게 맞아. 근데 요거 유리화 해보니까 얘가 살아남은 거야. 좋은 문제죠? 자, 또 있는 거? 또? 39번. 39번? 예준이. 39번. 배울 때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 39번. 자, 아주 좋은 문제야. 잘렸다. 그래야 되겠다. 자, 그리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놔둘게요. 간만에 그림 그립니다. 자, 잘려서 그릴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어려운 문제는 이거 들고 있어야 돼. 자, 문제 읽어보죠. 문제를 다 쓸 수가 없어서. 자, 원점5를 중심으로 하는 하고 곡선 y는 x제곱 요 놈 위에 점 T를 지나고 원이 x축의 양의 방향분과 만나는 점, 요 점을 Q라고 잡았다. 자, 이때 점 P가 y는 x제곱을 따라서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됐지? 자, 거기다 밑줄 빡 그어놓으세요. 점 P가 원점 O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선생님 요걸 이렇게 써놓을게요. 점 P가 어디를? 점 O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때
y절편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죠. 이제 해석이 다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자, 첫 번째, 점 P는 뭔지 모릅니다. x, y로 놓으면 되겠죠. 근데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걸 뭐라고 씁니까? t, t 제곱으로 쓰겠죠. t를 대입하니까 t제곱이 나온다.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냥 x제곱으로 쓸게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시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뭐 고등 과정에서는 점을 t로 잡는 편이니까 자, 요 점 잡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자, 그러면 점 P가 1.5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건 무슨 말이야? t, 제곱이 어디로? 0,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 문장을 이렇게 바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을 이렇게 t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네요. 직선 PQ의 y절편만 찾으면 되겠지. 자, y절편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것만 찾으면 되겠네. 그치? 자, 어디? 요 점만 찾으면 되죠. 왜? 이 점은 t, t제곱으로 잡았잖아. 그럼 이 점 어떻게 잡냐? 이렇게 잡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뭐죠? 반지름 R이 되죠. 그렇죠? 근데 얘도 반지름 R이 되잖아. 반지름 R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반지름 R은 루트 뭐죠?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t제곱 더하기 t 4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걸 t로 묶어버리면 뭐가 돼요? 1 더하기 t제곱 이렇게 되겠지. 뭐 굳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럼 이제 요 점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네. 자, t 바로 t 루트 1 더하기 t제곱 0 이렇게 되겠네. 자, 이제 두 점 잡았으니까 뭐 해줄 수 있죠?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기울기 구할 수 있고 점이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겠지? 자, 지금부터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보죠. 자, y에서 누구 빼면 되죠? t제곱 빼버리면 되겠죠? 자,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여기서 이거 빼는 거지. 아니 뭐 여기서 이거 빼도 되고요. 자, t에서 누구 뺀다? t 루트 1 더하기 t제곱 분의 t제곱 빼기 0. 그치? 그리고 x 빼기 t. 됐니? y 빼기 y1 기울기 가로 x 빼기 x. 천천히 갑니다. 자, 그럼 이제 y절편 구해야 되니까 자, 식을 정리하지 말고 요거 구하는 거죠. 그렇죠? y절편 구해야 되니까 x에다 뭘 대입해요? 0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마무리. 자, y절편은 이걸 t로 묶어버릴까요? 1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t제곱 분의 t제곱 곱하기 뭐죠? 마이너스 t죠. 그 다음 플러스 t제곱 넘어오겠지. 그치? 이거 넘어온 거죠? 계산은 좀 복잡해. 자, 그러면 요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치? 약분되고 자, 1 빼기 루트 1 더하기 t제곱분의 t제곱 더하기 t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지금 y절편입니다. 자, y절편인데 물어보는 게 뭐야? 한없이 가는 거잖아. t가 0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좀 해줘야 돼. 자, 이쪽에다가 빈칸에다 좀 할게요. 이거 지우고. 자, 여기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내용을. 자, y절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미트 t가 0에 가까워질 때 y절편의 목적지를 구해봐라 라는 거니까 리미트 t가 0에 가까워질 때 이제 이거 써주면 되겠죠. 자, 봅니다. 1 빼기 루트 1 더하기 t제곱분의 이거 얼마냐?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됐죠? 그럼 얘는 어차피 0으로 가니까 사라져도 상관없겠죠. 자,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지. 왜? t가 0으로 가니까 이거 1로 가요. 1 빼기 1은 0으로 가는 거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여기 t제곱도 0으로 가죠. 얘만 유리화하면 되는 거야. 자,
유리화 뭐 이런 건 충분히 암산할 수 있겠지? t가 0으로 가자. 그럼 여기서 요거 제곱한 거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t제곱 되고 여기는 t제곱 되고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렇죠? 사라지고 이제 0 대입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 따라서 얼마다? y절편 뭐 계산 잘못했나?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는데 t에서 이거 빼고 t에서 이거 뺐죠. t제곱 빼고 아 미안 여기 마이너스 있었는지 이거 하나 빼먹었다. 자, 마이너스 t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t제곱이 하나 있어. 소리에. 자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지. 자 그래서 답은 2. 자 나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 문제에서 그냥 t가 0으로 갑니다, t가 1로 갑니다 이렇게 나오면 쉬운 거야. 근데 이런 글을 읽을 때 t가 0으로 간다는 걸 빨리 캐치만 하면 여기서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거나 좌표 찾는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됐니? 오케이. 다음 또 문 있나요? 30. 38번. 물 마시고 와. 퍼프로 와도 돼. 너도 안 졸리냐? 안 졸려? 졸려? 졸릴 수밖에 없지. 이따 요거 하고 여러분 뭐냐 단원 테스트 같은 거 하나 가보자. 그럼 될 것 같아. 자, 갑니다. 또 그래야 되니까 시간이 왼쪽에다가 문제 보도록 할게. 자, 38번.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자, 실수 t인데 여기서 t가 0보다 크다. 자, t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고요. 두 점 A, B가 있는데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Y는 X제곱과 만나는 점 뭐 A가 있고요. 뭐 C가 있고 그 다음에 점 B에서 내린다. 점 B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어. H가 됐다. 자, 이때 AH 빼기 CH죠, 그렇죠? AH가 여기서 여기까지, CH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치? 결국에는 X좌표선으로 빼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가보자.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기울기가 1자리고 Y절편이 T니까 이 자리는 T가 됐을 것이고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 AH 길이랑 CH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결국에 X좌표가 필요해요. 뭔지 몰라. 그래서 얘를 A라고 잡으면 되겠죠. 모르니까 여기는 B라고 잡으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a제곱이 될 거야. 여기는 b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건 서로 뭐 하는 거야? 같은 거니까 얘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렇죠? 대응점에 의해서. 자, 그리고 요 a 좌표가 뭐가 되죠? a, a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 점은 어디 위의 점이죠? 요 직선 위의 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자, y 대신에 a제곱, x 대신에 a 플러스 t가 되겠죠. 일단 나도 뭔지 모르니까. 그러면 t는 a제곱 마이너스 a 요 정도로 끝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요 점에 뭐를 찾아야 되죠? 요 점에 x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요 거리를 알고 이 거리를 알 수 있잖아. 그럼 요 점은 뭐야? 연립방정식 교점에 해란 말이야. 둘이 연립을 해야 되겠죠. 자, x제곱하고 x 더하기 t를 연립하면 됩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t는 0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x를 구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구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하죠. 자, 여기 t 보이죠, 그쵸? 요 t 값을 여기다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다. 그럼 여기는 인수분해가 됐겠죠. xx a 빼기 1이 되고 a가 됐겠지, 그치? 됐지? 자, 그러면 x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정리됐지? t 값이 a제곱 마이너스 a죠? 둘이 곱하면 맞지? 더하면 마이너스 1 맞지? x가 a랑 만나야 되는데 잘못됐네. 잠깐만. a 대입하면 a제곱이죠? 그러면 a 대입하면 a제곱 t 값은 a제곱 마이너스 a 연립했지? 아, 쏘리 이항하는데 여기서 계산이 주저합니다. 이항합니다. 자, 요거 요렇게 이항하니까 여기 마이너스 t죠. 사수가 실수. 자, 그럼 t 대신에 여기다 대입하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a는 0이죠. 그럼 이제 계산 x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로 나누면 얼마? a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x 값은 뭐가 되고요? a랑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죠. 자, 실제로 보니까 교점의 x좌표 a 나왔죠. 여기 a 있지. 그러면 나머지 교점은 뭐가 되죠?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 더하기 1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요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요 길이는 얼마가 되죠? 여기 색을 빼면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여기는 1이 된다. 그 다음 여기서 이거를 빼면 되죠, 그쵸? 빼니까 얼마가 되죠? 여기는 2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식으로 만들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 t분의 자, AH가 누구예요? 2A 빼기 1이야. 여기가 2A 빼기. 그 다음 CH가 얼마야? 1이란 말이야. 자, 2를 뺐어요. 뺐더니 뭐가 되고요? T분의 2A 빼기 2가 되고요. 그럼 안 되잖아, 그렇지? 자, T가 0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식은 전부 다 T에 관한 식이 나와요. t에 관한 식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요 a가 사라져줘야 돼. 아니? 요 a가 사라져줘야 돼. 아니면 얘가 a로 싹 바뀌어야 돼. 됐니? 그럼 어떻게 하면 a가 요거를 a로 바꿀 수 있는 건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요것도 좀 귀찮다. 귀찮아서 요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a 값을 t로 바꾸려면은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갑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t는 0 맞지? 자, 이거 맞지? 그럼 선생님이 세 번째 가지고 a랑 a를 t로 바꾸는 걸 해볼게. 자, 그러면 요거 근해 공식 쓰면 a는 되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근데 요 a는 당연히 뭐보다 크죠? 0보다 크죠. 0보다 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플러스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4번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으로 간다. 그럼 t분의 자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4t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질 거고요. 다시 리미트 계산이 추적해. 자 t분의 얼마죠? 1 더하기 루트 1 더하기 4t 빼기 2죠. 그러면은 누가 사라지는데 2라고 마이너스 2 계산해서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t가 0으로 가니까 이거 어떻게 돼? 0분의 0꼴이 되죠. 0분의 0꼴이 되니까 유리화를 해주면 되는 건데 자 루트 얼마? 1 더하기 4t 플러스 1 여기도 루트 1 더하기 4t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마무리 t가 0보다 컸을 때 t 괄호 루트 1 더하기 4t 더하기 1분의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빼니까 얼마가 되죠? 4t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t가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요. t 값 대신에 0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죠? 루트 1 더하기 1분의 4 바로 2분의 4 답은 2. 그러면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보다 풀이라는 과정에서 리미트 밑에 문자가 t가 어디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식도 전부 다 t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문자 하나 a를 t로 변형해 주는데 그걸 어디서 변형했다? 여기서 변형했죠. 근해 공식을. 자, 요런 풀이가 하나 있고요. 선생님은 이거는 이제 원리적으로 한번 해준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오케이? 요 풀이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를 근해 공식으로 관계식을 뽑아내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치? 이걸 A는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A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대신 T는 이건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해버리잖아요. 여기다. 자, 갑니다. 리미트 일단 t는 0으로 보낼게요. 얘는 일단 0으로 보내놓고 자 2a-2고요. t 자리 대신에 누구를 넣어버리자? 얘를 넣어버리자. a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t가 0보다 큰 쪽으로 가고 자 요거 2바로 a-1이죠. a로 묶으니까 a-1이죠.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으로 가고 약분하니까 얼마가 되지? a분의 2가 되죠. 잘 봐. 그럼 선생님 여기까지 했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 t는 0을 향해서 가는데 뒤에가 t가 없어. 그럼 답은 a분의 2인가? 그러진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t하고 a는 서로 관계식으로 묶여 있는 거야.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거 끌어볼게요. 5번째 t가 a제곱 마이너스 a야. 잘 보세요. t가 0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0보다 큰 쪽으로 가는 거잖아. 0보다 큰 쪽으로 간다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a도 어디로 간다는 거죠? 0보다 큰 쪽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 0보다 큰 쪽.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되죠? a가로 a-1이 0보다 큰 쪽으로 가니까 근데 0보다 큰 쪽으로 간다는 말 자체가 0으로 갔다는 소리지. 그렇다면 이 a 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겠죠?
0보다 0을 향해서 가던가, 그지? 0보다 큰 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요? 1보다 큰 쪽으로 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지. 자, 근데 A가 0보다 큰 쪽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얘가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 그럼 계산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과감히 접어버리고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식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A가 1보다 큰 쪽으로 간 다음에 A분의 2. 그럼 A값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1분의 2가 돼서 답은 2. 이렇게 되겠지. 이런 풀이도 알아놔라라는 거야. 이건 좀 복잡하잖아요. 근해 공식으로 하고 이거 유리화하고 막 풀잖아요, 그렇지? 좀 단순해 그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 근데 얘는 심플하죠. 대신 문자를 좀 변형해 주는 거니까 이런 풀이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봐. 우리가 1등급 만들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조금 더 빨리 풀고 싶은 거야, 그지? 미적분원이라는 것은 빨리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풀인 거고요. 이건 조금 빨리 푸는 거. 루트가 등장하면 귀찮잖아. 최대한 루트를 안 써놓고 푸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잘 봐봐. 자, 좀 졸리겠지만 참아보고 알겠지. 우리가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내용 공부할 때는 이런 느낌을 해야지. 아, 졸라 잘 풀리는구나. 그지? 아, 이걸 내가 풀었어? 뭐 하는 이런 느낌. 그지? 아, 저거 몰랐는데 저렇게 푸는 거구나. 아, 저런 방법도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자꾸 생각해 보면은 미적분어는 재밌습니다. 오케이? 난 연산이 좀 된다는 전제 하에서 연산이 막히면 안 돼. 자, 또 질문 있나요? 또? 40. 40번? 오케이, 40번. 40번도 여기. 야, 여기 또 적어야 되겠네. 적어야 되니까 조금 양해를 해라. 내가 빔을 산 이유가 딱 하나야. 적는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은 거거든. 근데 이게 중간에 빠져있네. 40번.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아주 좋은 문제지. 딱 적으면서 느꼈는데 아주 좋은 문제잖아요. 자, 함수 fx를 보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지금 그래프가 쪼개져 있냐. 2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쪼개져 있어요. 그죠? 2보다 작으면 직선이고요. 2보다 크면 포물선을 그리게 되죠. 아,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2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보다 작은 쪽은 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직선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 그냥 그렸어. 그리고 여기는 구멍을 뻥 뚫어버려. 자, 다음에 2 이상이에요. 2 이상인 그래프에서는 뭐를 그린다? 포물선을 그릴 거예요. 자, 그리긴 그릴 건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축이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그지? 축이 2분의 1이니까 축이 요 정도에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맞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자, 얘랑 만날 수도 있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가만히 봤더니 문제에서 이런 뜻이 있었던 거야. fx가 극한값이 없대. 어디서? 2에서. 자, x가 2를 향해서 갔다라는 것은 다극한도 있고요, 우극한도 있는 거야. 그게 일치해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극한은 어떻게 가고 있죠? 얘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근데 우극한은 얘가 안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됐니? 여기가 축은 아니야. 알겠지? 그냥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걸 그린 것 뿐이에요. 너무 뭐 여기 축의 느낌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선생님이 조금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제 구멍을 막아야 되겠죠. 최대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자라는 거예요. 수식으로 푸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알았어. 자, 이제 극한값 존재 안 해. 두 번째. 또 절대값인데? 절대값이 있는 함수 그래프에서는 2에서 극한값이 생긴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린 이 그래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맞아떨어진 거야. 자, 무슨 말이다? 직선이 이렇게 있고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x축 미치니까 음수죠. 음수니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려면은 뭐 해야 되죠?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올라가서 자, 여기도 올라갑시다.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얘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맞나요? 대칭돼서 올라갈 거야. 여기 이렇게 대칭돼서 올라갈 건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x축 위로 2에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만나야 돼. 그래야지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요 포인트랑 이 포인트가 이렇게 대칭돼서 올라갈 때 만나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원래 직선은 이렇게 돼 있고 포물선 이렇게 돼 있던 거야. 근데 어떻게 됐다? 아, 요 절대값에 의해서 2에서 극한값이 생긴 거니까 만난 거구나. 뒤집어서 올리니까. 선생님 근데 그래프를 좀 다르게 그리면 안 되나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자, 처음에 포인트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 직선을 그렸는데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구멍 뻥 뚫고. 맞니?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죠? 2분의 1이 이렇게 있으니까 축이 이렇게 있을 거야. 맞니? 있는데 이번에는 2차 함수 포물선 어디다 그려요? 여기다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구멍 맞고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러면은 2에서 극한값 없죠. 안 만났습니다. 근데 절대값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 x축 밑에 있는 이 음에 있는 부분이 절대값에 의해서 대칭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갈 거야.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럼 이 부분이 여기에 맞아. 구멍 뻥 뚫었을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됐어요. 맞니? 그럼 얘가 이제 만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도 예측이 되고 이런 그래프도 예측이 된다는 거야. 근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아, 2에서 얻어지는 y 값의 부호가 반대였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맞니? 2에서 얻어진 그 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였다. 그게 핵심인 거지. 이 문제의 포인트. 자, 그래서 우리 갑니다. 여기다 2 대입할까요? 자, 2 대입 하면 얼마죠? 6-3k. 그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면 뭐가 되죠? 4-2 더하기 k죠. 근데 이거는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같으면 안 되잖아. 2 대입한 게 같으면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4k가 될 거고요. 여기는 4가 됐겠죠. 따라서 k는 뭐는 되면 안 된다? 1은 되면 안 된다. 라는 사실을 하나 안 거고 단호야. 자, 좋은 문제잖아. 아주 좋은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2를 대입한 값이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야. 그것만 다시 계산하면 되겠죠. 6-3k가 있고 여기는 4-2 더하기 k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한 번은 오른쪽에다가 음수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은 왼쪽에다가 음수를 주면 되겠죠. 누가 음수인지는 모르니까. 요 때는 포물선이 음수인 거고 요 때는 직선이 음수인 거잖아. 그치? 자,
그리하여 요거 계산만 해주면 끝. 자, 6-3k 요거는 -4 더하기 2 빼기 k 넘어가면 2k 요거 -2 넘어가면 8 따라서 k는 4.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는 -6 더하기 3k 여기는 4-2 더하기 k 이항하면 2k 요건 2니까 넘어가면 8 k는 그냥 4가 나오네요. 우리 자, 그래서 답은 그냥 뭡니까? 4. 뭐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4는 나오네. 자, 두 문제지. 지금까지 물어본 문제 중에서 제일 좋은 문제. 알겠지? 자, 또 그래프 그리는 연습 꼭 해보세요. 또 질문? 43번까지. 질문? 추워요? 아, 더운 질문이에요. 추워. 자, 또 있니? 몇 가지 질문을 받긴 받았는데 거의 몇 가지 더 있으면 해봐. 자, 아마 숙제는 여러분 1등급 실력 완성하고 뭐 최고 난이도는 당연히 숙제가 되겠지요? 맞나요? 숙제. 개념 설명을 다시 다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 그지? 짤막하게 해줘도 되죠. 개념 설명은. 왜냐면 이 교재 자체가 개념 설명이 많이 들어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선생님이 좀 해줄 거니까 그렇게 해보고 내 느낌에는 숙제는 여기 1등급 실력 완성하고 최고 난도를 꼼꼼하게 푼다면은 3시간 이상이 걸릴 거야. 원래는 꼼꼼하게 푼다면 내가 이걸 정말 정답을 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한다면 알겠지? 틀려도 계속 보는 거지. 틀려도 계속 보다가 이거 답 나올 때까지 진짜 한다. 그러면 뭐 3시간 안쪽에서 끝날 거야. 문항수가 많진 않지만. 자,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따가 요거 선생님 요거 진도를 조금 나갈 거야. 알겠지? 나가면서 빨리 좀 정리하고 남는 시간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볼까 해. 알겠지? 좀 어렵지 않은 거 알겠지?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시간이 한 뭐 3분 남았는데 3분 동안 띵가띵가 놀 수는 없어서. 내가 이걸 풀어주고 싶긴 해.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보는 게 이 수업의 핵심이잖아. 그치? 어려운 거를 고민해서 풀어봐라. 교재를 얇은 거 쓴 이유가 이거야. 왜냐? 시간은 많아. 시간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다 풀어봐야 되니까. 꼭 풀어보세요. 질문이 다음 시간에 많아도 괜찮습니다. 꼭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와장창창 질문하셔도 돼요. 아마 특강을 선생님이 해보니까 요 교재 말고 미적분 말고 공통사 원투 이런 거 뭐 요 교재를 해보면은 뒤에 실력 완성부터는 질문이 겁나 쏟아져. 앞에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 자, 근데 방학이 좀 길지. 우리 여름 방학 시작하면 여러분 이 수업 시간이 한 6시간으로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나. 6시간으로 늘어나고 그때 이 교재만 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어. 알겠지?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이 여기 요 단원 관련한 족보닷컴의 최다 빈출 문제를 여러분 프린트로 줄 거야. 알겠지? 최다 빈출은 양이 많지 않아. 20문항씩. 됐지? 20문항씩을 추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테스트 형태로 좀 풀어보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돼. 그러면 여러분 미적분 1은 그래도 웬만한 거는 내가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 번 안 끝날 거야. 알겠니? 그 정도는 될 거야. 최다 빈출 정도만 풀면. 오답은 너무 어렵고 알겠지? 최다 오답은 너무 어렵고 최다 빈출 정도는 풀 수 있으면 좋아. 자, 그러면 여기 함수의 연속 가보도록 할까요? 함수의 연속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지. 이거죠. 연속이 된다는 것은 너랑 나랑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 연결이 돼야 되는데 끊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끊어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뭐가 존재해야 되죠? 2번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다. 이런 말이지. 그렇지?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자, x 값이 a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쉬세요. 쉬어. 자, 다음 여기 이제 보면은 얘가 뭐죠? x 값이 a에서 자, x 값이 a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자,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성립되지 않다라는 거죠. 성립됐다라는 소리야. 정의되어 있다라는 말은. 자, 성립되었다는 것은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x 값이 a가 있을 때 여기가 구멍이 뚫어져 버리면, 그지? 가다가 추락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 있는 거죠, 그쵸? 끊어져 있는 거니까 x값 a가 여기에서 정의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쪽에 함수값이 존재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서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함수값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가라라는 말을 하죠. 들어가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수값이 정의되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x값이 a에서 정의됐다는 말을 다시 말해서 함수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게 연속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왜? 함수값이 존재한다? 맞아. 내가 x값 a를 대입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 그럼 말이 안 되죠? 구멍이 뚫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 구멍이 뚫어져 있는 부분에 누가 들어와? 함수값이 들어와서 같아지면은 연속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외우면 얘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거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뭐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말로 외우셔도 되겠죠. 나는 근데 말로 외우는 걸 좋아해. 왜? 식으로 외우는 거는 대가리가 아프잖아, 그지? 대가리가 아파. 자, 다음 불연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연속 보니까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가다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지면 중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안 될 것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뭐가 없다? 함수값이 없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길이 다르니까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 얘는 극한값도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걔네가 다르다. 바로 이런 그림인 거지, 그치? 이런 그림. 자,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어서 목적지는 같은데 이 목적지가 뻥 뚫어져 있어가지고 함수값이 여기 있으면 결국에는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값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지 뭐가 되는 거다? 연속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이 불연속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이 바로 불연속이 되는 부분이죠. 분모가 0이 되면 불연속입니다. 왜? 내가 그 값을 대입할 수가 없잖아. 대입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함수값이 없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함수값이 없으니까 불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겁니다. 자, 또 다음. 자, 이제 지워버릴게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가죠. 자, 구간이 주어졌죠. 그렇죠? 구간은 뭐 너무 쉬운 거지. 그렇죠? 자, 이상, 이하 다 아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요 이상이라는 거를 뭘로 바꾸죠? 이렇게 바꾸는 거죠. 밑에 적어져 있네. 그렇죠? 자, 요 이상, 이하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바로가 아니라 이렇게 꺽쇠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를 닫힌 구간이라고 그러는데 뭐 반닫힌 구간, 이상한 소리만 하겠지? 다 필요 없는 소리고 닫힌 구간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괄호로 표현한 거를 열린 구간이라고 해요. 열린 구간.
그래서 얘는 등호가 있는 거고 얘는 등호가 없는 거지, 그치? 예전에는 이걸 닫힌 구간을 뭐라고 했냐면 폐구간이라고 그랬고요. 이 열린 구간을 한자로 개구간이라고 했어. 선생님 때는 그랬어. 이거 한자로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예전에 입말 나오니까 이거 생각난다. 중학교 1학년 때야. 중1 때. 중1 때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는 아니었는데 수학을 좀 좋아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반에서 이제 3명을 이제 이렇게 수학 반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수학 좀 하는 애들 3명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내가 뽑혔어. 중학교 1학년 때 딱 이제 학교 수학 심화반에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아마 다 아는 교재일 거예요. A급 수학이라는 거 아세요? A급 수학이라는 교재 아는 친구 알아? 요즘에는 여러분 뭐 심화 교재 하면은 뭐 블랙라벨 풀고 막 그러잖아, 그치? 블랙라벨이라는 교재나 뭐 자이스토리라는 교재 막 이런 게 더 유명해. 근데 선생님 때는 그냥 A급 교재랑 하이레벨이라는 교재가 있었어. 이 두 개가 제일 어려운 건데 A급 수학이 제일 어려운 거였어. 근데 나는 A급 수학이라는 교재를 본 적도 없었어. 그냥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뭐 학습지나 풀고 뭐 그런 순수한 어린이지, 그치? 중학교 딱 갔는데 선생님도 아는 친구. 갑자기 막 학교 공부 열심히, 학교 수업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학원 가서 공부를 했겠지. 공부하는데 갑자기 수학 심화반 들어가서 이제 토요일 날 남들은 축구하고 막 볼 차고 놀고 있는데 수학 심화반은 토요일 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졸라 싫잖아, 개 싫어 죽겠는데 책을 사보라는 거야. 무슨 책이요? 그랬더니 A급 수학이고 뭐지? 잘 모르겠으니까 엄마한테 엄마 A급 수학을 좀 사달래. 사갖고 오래. 그래서 엄마가 A급 수학을 사갖고 왔어. 봤는데 진짜 보자마자 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 책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이게 무슨 교재지? 블랙라벨 교재지, 그치? 그치? 블랙라벨 교재인데 요거보다 두께가 2배야. 중학교 책인데 두께가 2배.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작아. 한 요 정도 정도예요. 정도. 요거에 한 4분의 3 정도? 요 정도 돼. 책은 엄청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사갖고 있는데 책을 펴보지도 않았어. 하기가 싫어가지고. 토요일에 학교 가서 첫 수업을 딱 듣는데 책을 펴보래. 처음으로 책을 펴봤어. 근데 왜 피기가 싫었냐면 A급 수학이면 A 한 다음에 한글로 급 수학 적어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되냐면 이 급 수학도 다 한자로 돼 있어. 근데 이거 기억도 안 나. 이게 뭔지. 이걸 다 한자로 적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책을 폈어. 문제가 있잖아. 1번. 문제 이렇게 있는데 한글하고 한자가 다 섞여 있어. 문제를 못 읽는 거야. 이거 뭐지? 학교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문제를 못 읽겠는데 그랬어. 그랬더니 한자 공부를 더 해. 한자 공부를 또 어렸을 때 했어. 어렸을 때 했는데 너무 읽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한 3달 정도 공부하다가 감으로 이제 푼 거지. 대충 이런 거겠지 하고 그냥 푸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한자를 도저히 못 읽어서 선생님 저는 도저히 한자를 읽을 수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자진 사퇴를 한번 했었어요. 옛날에 교재가 이랬었어. 한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고등학교 때까지 한자가 계속 나오는 거지. 너네 한자 공부 좀 해? 안 하니? 한자 공부 좀 열심히 해. 한자 공부 해놓으면은 나중에 중국 여행 갈 때 좀 글을 좀 읽을 수 있어. 내가 이번 올해 초에 상해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간판이나 이런 거 볼 때 좀 편하더라고. 아 여기는 뭐 파는 데구나. 아 여기는 무슨 길이구나. 뭐 이런 거야. 그런 거 읽을 때 좀 좋긴 좋아. 그리고 뭐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친구들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한자가 갑자기 생각이 났네. 근데 요즘에는 좋지. 한자도 없고 한글로만 돼 있고 요즘에는. 그 다음에 끼케야 영어로 돼 있는데 너네 대학생 되면은 무슨 책으로 공부하는지 아나요? 한글로 된 책으로는 공부를 안 해. 대학생이 되면 영어로 돼 있는 원서로 공부해. 선생님이 그 과도기에 있던 대학생이었거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대학교 1학년 때는 다 한글로 된 책이야. 근데 군대 갔더니 갑자기 영어 원서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몇 개가 다 정해져 있어. 정보에.
조금씩 영어를 내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책을 샀는데 안에가 다 영어야. 한글은 단 한 자도 없어. 그냥 외국 책이야. 외국 책을 그냥 그대로 사갖고 오는 거야. 교수님 그 수업을 안 들으면 이 책은 무슨 거야.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교수님이 한글로 약간 번역이 된 자료를 막 조금씩 줘. 그걸 보면서 원서를 읽어야 돼. 원서를 못 읽으면 문제를 못 풀어. 막 수학 문제인데 영어로 돼 있어. 환장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겪어야 될 일이야. 영어는 내가 봤을 때는 필수품이야. 영어 잘하면 좋아. 자, 뭐 뻘소리를 좀 했는데, 자, 여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좀 의문을 갖는 게 있어. 자, 요게 좀 의문되지 않냐? x가 a 이하야. 그지? x가 a 이하면 당연히 학생들이 이렇게 쓸 거야. a 닫았어, 그치? 작으니까 닫았어. 자, 점점 작아지겠지. 점점 작아지니까 여기가 무한대를 당연히 쓸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요. 근데 여기를 막아야 될 것인가 열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고민이잖아. 그치? 막지 않고 열어야 된다라는 건데 왜 열어야 될까? 준서가 왜 열어야 될까? 이상하잖아.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긴 해, 그지? 있긴 해. 이게 그냥 마가진이냐 열어진다 이건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그치? 근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신경을 쓰겠죠. 여기 정확하게 B 이상 이러면은 여기다가 B 쓰고 이렇게 막을 거야. 값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러면 A 이하니까 점점 작아지겠구나. 점점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점점 작아지겠구나. 뭐 이렇게 쓰겠지. 근데 여기가 열려 있어요. 왜 열려 있냐면은 열려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값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맞지?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이게 B 이상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3 이상이다 그러면 이 3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점점 작아질 뿐 그 값을 가질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열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등호를 안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문제 풀 때 모든 실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엄청나게 커져도 되고 엄청나게 작아져도 됩니다. 이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 사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 엄청나게 커지긴 커지는데 그 값을 가질 수는 없어. 열어두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엄청나게 작아지는데 그 값을 또 가질 수는 없으니까 열어두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집합으로 따지면 유한집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순간. 맞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그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두는 거야. 근데 이게 왜 이런 난리가 되는 거냐? 이 수학이라는 것을 중국 놈들이 만든 거를 일본 놈들이 베껴서 쓰고 또 일본 놈들이 베낀 거를 한국 놈이 베껴서 써.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뭐다? 정석. 됐니? 정석 누가 만든 거냐? 홍씨가 만들었잖아. 홍성대 씨가. 홍성대 씨가 만들었는데 그 홍성대 씨가 만든 고등학교가 하나 있지. 전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고등학교. 상상고. 화목마을에 있죠, 그쵸? 전주 상상고. 그 사람이 요거 녹화되긴 하는데 뭐 말해도 되겠지, 그치? 그 사람의 그 딸이랑 사이가 이제 편찬을 한 거야. 최종적으로 홍성대 씨가 책을 만든 거긴 하지만, 근데 그게 일본 책을 갖다 베낀 거야. 일본의 수학책을 베껴서 만든 게 정석이야. 근데 그 일본 새끼들은 누구 걸 베낀 거야? 중국 거를 베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책을 보면은 한자가 많아. 그래서 조금 정화를 시킨 거야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닫히고 열리고 이런 것도 결국에는 어디 거를 베낀 거야? 이 중국 놈들도 서양 거를 베낀 거야. 오케이? 서양 거. 그래서 여러분 막 서양 뭐 미국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여기에 뭐 답이 막 이렇게 돼 있어. 답을 뭐 value라 그래. 그래서 뭐 고육값 그러면 알겐베르 막
이런 식으로 쓰거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가 좀 잘 안 맞아. 잘 안 맞아 뭔가 내용들이. 말하고 뜻하고 수학 용어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거지로 막 단어를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조금씩은 여러분 이해할 필요는 있어. 알겠지?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연속함수. 자, 연속함수라는 거는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연결되는 거니까 뭐 심플하죠, 그렇죠? 연속이다, 뭐야? 우극한이 함수값이랑 같다, 뭐 좌극한이랑 함수값이 같다,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연속함수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왜? 연속함수에 대한 문제와 불연속함수에 대한 문제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오겠니? 불연속함수가 많이 나오겠죠?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계속 물어보는 거지, 그치? 연결되는 건 안 물어봅니다. 근데 가끔 연결되는 문제도 물어보죠. 수능에서는. 그게 4점짜리가 되는 거죠. 자, 연속함수의 성질 가봅시다. F랑 G가 X값 A에서 연속이면 자, 다음 함수들도 연속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연속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가장 쉬운 함수식이 뭐냐? 이 함수식이 다항식이면 무조건 다 연속이죠. 그렇죠? 그려봐. 다항식이 뭐야? 직선, 포물선. 그지? 아마 뭐 무조건 다 배웠으니까 3차 함수. 그지? 4차 함수. 이렇게 지렁이들이 막 그려지잖아. 자, 이런 지렁이들은 전부 다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속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항식이라는 전제를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다항식을 그 다항식에다가 뭘 K배를 했어, 실수배를. 그런다 해서 얘가 끊어지겠니? 아니죠. 더하고 뺀다 해서 갑자기 다항식이 분수식으로 바뀌겠니?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것까지는 다 연속입니다. 근데 나누는 것만 조심하면 되죠. 왜? 나눌 때 항상 뭐가 조심해야 된다? 이 분모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분모가 0이 돼버리면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0이 되는 값을 대입을 못하지? 그래서 우리 그걸 유리함수에서 뭐라 그랬죠? 점근선이라고 이야기했잖아. 대입을 못하는 거. 점근선이 생기니까 안 돼. 함수값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분모가 0이 되는 부분만 조심해라. 0이 되는 부분에서 불연속이 된다. 자, 그럼 여기 하나만 더 질문. 자, 5번. 5번 적어두시면 되겠죠. 자, F, G, X는 연속이다. 선우야, 이건 맞는 말일까요? 잘 모르겠는데. 도현이 맞는 말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기준이 맞나요? 맞는 거 같아요? 야, 고소를 해볼까? 나 이거 맞는 거 같다, 손들어. 아니, 뭐 맞고 틀리고 상관없으니까. 난 이거 틀린 거 같다. 한 명이야? 승아는? 잘 모르겠어. 예준이는? 잘 모르겠어? 틀렸어? 야, 그럼 황제가 제일 먼저 들었으니까 황제야, 이건 왜 틀렸을까? 여기다가 X값 넣는데 A에서 연속이라고 G가 A가 그러지. 그게 핵심인 거죠. 자, A에서 연속이면 A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한번 요거 설명을 한번 해줬었지. 요거. 그치? 요거 한번 설명해 줬을 거야. 자, 연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 합성함수는 좀 조심하라 그랬죠? 합성함수는 왜 조심해야 되냐? 자, 여기가 X, 여기 소리. 자, 이렇게 여기가 X죠. 그럼 여기가 GX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뭐가 되죠? GX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죠? F, GX가 되겠지. 맞니? 그러면 자, X는 당연히
여기서 x는 모든 실수일 거예요. 모든 실수니까 이렇게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할 건데 x값 a에서 연속이냐 그랬으니까 여기를 a라고 한번 칭해봅시다. 자, 칭해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함수 그래프가 있을 거야. 자, 그래프를 선생님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됐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죠? GA가 나올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GA를 어디다 써먹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GA를 써먹을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이죠? X를 대입했더니 G가 나왔더라. 근데 그 G를 뭘로 써먹을 거다? 다음 함수의 정의용으로 써먹을 거다. 됐죠? 합성함수 F에 정의용으로 써먹을 거다. 그래서 A를 대입한 결과가 다시 G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정의용으로. 그림 이해되지? 이 그림 잘 활용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문제가 발생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만약에 fx가 자, 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근선을 가져버리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요. 맞니? 아니면 이런 그래프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 갑자기 빵꾸가 되어 있는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요. 맞지? 그래서 자, 얘가 이런 식으로 끊어지지 않는 함수인 것 같지만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연속이 아닌 그래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실수 전체에 대해서 대응은 되지만 A에서만 빵꾸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 거지. 맞니? 만약에 직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뭔지 모르는데 갔어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럼 얘는 대응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연속이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잘 봐둬라. 그래서 합성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꼭 미적분에 대한 개념으로 해석 안 해도 돼요. 이거는 합성함수 개념으로 따져봐도 됩니다. 왜냐? 내가 여기다가 A를 대입했어. 그지? A를 대입했는데 대입하려고 보니까 F가 대입할 값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 GA가 3이 나왔어. 근데 3을 F에다 대응하려고 봤더니 갑자기 이 F란 놈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됐니? 그럼 3을 대입 못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합성함수 개념으로만 봐도 충분히 해결은 되는데 이걸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념은 별거 없어. 이거 뭐 읽는데 뭐가 어렵겠니 거지? 특정한 부분만 잘 살려내면 됩니다. 자, 여기 뭔가 있죠? 연속인 거. 여러분, 이거 뭐예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당연히 뭐가 되죠?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중간에 뭐 내가 대입 못하는 거 없잖아. 그 다음, 분수식은 뭐가 안 된다 그랬죠? 분모가 0이 되는 거 안 된다 그랬지? 분모가 0이 되는 건 제외시키는 거고. 여러분,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무슨 말이야? 요 루트 안에 있는 게 0 이상인 거죠. 루트 안인 게 0 이상.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 언제 공부한 거야? 공통수학 2에서 공부한 거지. 아니? 얘는 무리함수에서 공부한 거고요. 이건 유리함수 때 공부한 거고, 이거는 언제? 고1 때 공부하는 거지. 근데 고1 때보다는 이제 공통수학 2에서 정의역, 치역 개념 공부할 때 범위 찾으세요 할 때 이게 등장하죠. 어떤 걸로? 2차 함수. 맞죠?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 정리. 최대 최소. 여러분, 최대 최소 정리는 실제 고등학교 시험, 학교 시험에만 등장을 하지 수능에는 등장을 안 해요. 왜? 그냥 계산이잖아. 맞니? 어디서 최대 가죠? 어디서 최소 가죠? 이것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최대 최소 정리를 하려면 반드시 무슨 구간이어야 된다? 닫힌 구간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닫힌 구간이어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 이게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면 내가 B에서 이 값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빵꾸가 뚫어져 있는데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선생님, 아니 요 코앞에 있는 이 값이 최대 아니에요? 무슨 개소리예요, 그죠? 이거 안 되는 거죠. 자, 이 값을 내가 최대로 갖고 싶지만 대입이 불가능하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린 구간이면 최대 최소 정리가 성립을 안 해요. 기본적으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현재는 최소지. 구멍이 막아져 있으니까. 근데 얘를 구멍을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최소로 가질 수가 없잖아. 더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내려갈 수가 없죠. 열려 있어가지고. 맞니? 내가 저기까지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얘가 열려있고 얘가 열려있는 열린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는 존재하죠? 최대는 존재하죠. 이런 경우. 최소는 없죠. 그치? 자, 그래서 무조건 닫힌 구간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최대 최소가 있냐?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양쪽이 다 열려 있어도 최대 값은 가질 수가 있는 거겠지. 자, 요런 간단한 내용이고요. 최대 최소는 그냥 넘어갑니다. 여기는 뭐 재미가 없는 내용이고. 자, 사이값 정리 별표하죠. 사이값 정리가 요즘 대세야. 알겠지? 요걸 가지고 다양하게 문제를 많이 냅니다. 요즘 트렌드가. 자, 사이값이라는 것은 너와 나 사이죠?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은 중간값 정리라고 합니다. 사이값 정리는 중간값 정리다. 너와 나의 중간에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우리나라 말로 사이값이라고 또 바꿨어. 이놈의 수학 용어는 맨날 바뀌어요. 자, 그래서 사이값이라는 거는 너와 나 사이에 뭔가 있어야 되니까 잘 보세요. 자,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 요거 있죠. 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 그 다음에 B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 요게 있지. 그러면 FA랑 FB 사이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A를 대입한 함수값과 B를 대입한 함수값 요 사이에 뭔가 있다. 그래서 그 값을 뭐라고 놨다? 우리가 Y값 K라고 놨다 이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이 y는 k 사이값이야. 그렇지? 요 사이에 만나는 점들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이런 점들의 x값 이런 점들의 x값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얘네들을 실근이라고 그러죠. 맞니? 그런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왜 적어도 하나냐? 이런 거잖아. 이 점하고 이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을 수도 있겠죠. 직선으로 이으면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요건 조금 이렇게 됐다. 자, 요건 뭐 세 개지, 그치? 자, 다른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했더니 안 그래도 이렇게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나는 점이 몇 개죠? 여기서 하나, 두 개죠. 그렇죠? 그리고 파란색처럼 그래프가 그려지면 만나는 점이 세 개야. 근데 어찌됐든 간에 FA랑 FB랑 다르다는 것은 높낮이가 다른 거예요. 높낮이가 다르면 이 두 점을 연결할 때 어딘가는 지나가야 돼요.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지나가야 된다는 건 최소한 한 번은 이 K랑 만나는 점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만나는 점의 X값을 뭐라 그런다고? 실근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치? 그런 내용인 거야. 자, 그래서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밑에 사이값 정리의 활용인 거죠. 그렇죠? 자, 왜 활용이 중요하냐? 이 K값, 이 그래프를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예요. 그대로 야 너네 내려와. 밑으로. 너네 내려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죠? FA는 여기 있고요. FB는 여기 있어요. 그럼 얘는 음수야. 얘는 양수야.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점하고 이 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누구랑 만난다? X축하고 만나는 점이 하나는 생겨요. 그럼 X축하고 만나는 이 점을 우리가 C1이라고 했을 때 이 C1도 뭐가 되는 거죠? 실근이 되는 거죠. 방정식에 했죠, 이건. 왜? Y값이 0이 됐으니까. 자,
이 실근이 하나는 존재할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굴곡을 그리면은 이렇게 세 개도 나오겠지, 그치? 하나뿐만 아니라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어도 실근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의 근이 존재한다. 어디서? A하고 B 사이에서. A하고 B 사이에서. 자, 구간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개구간이 됐겠지, 그치? 왜? A하고 B에서는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A하고 B에서는 절대 생길 수가 없지. 요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요 개념이 중요하다. FA랑 FB랑 곱했더니 둘 중에 하나는 양수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지 어떻게 돼? 지날 때 X축을 한 번은 만나겠지, 그치? 지나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즘에 많이 출제가 돼요. 요걸 어렵게. 알겠지?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대부분 이런 문제였을 거야. 이런 거야. F2랑 F4랑 0보다 작다. 그럼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지. 이 내용이 나오면 이거를 사이값 정리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2가 있고 여기 4가 있는데, 그치? 곱해서 음수야? 그러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였겠네? 그러면은 요 사이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나갔겠네? 지나가니까 해가 하나 있었겠네? 맞니? 그죠? 실근이 하나 있었겠네? 그렇게 해석을 해주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걸 조금 더 어렵게 한다고요. 요즘 트렌드가. 알겠지? 조금 더 어렵게. 이렇게 되면 너무 쉬운 거고.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요. 연속에 대한 내용. 자, 요런 거 한번 해볼까, 여러분?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X가 2에서 연속이다. 자, 선생님이 그냥 한 문제만 하고 밑에 여러분들이 하면 되니까. 자, X가 2에서 연속이다. 그럼 이걸 써야 돼요. 문제에다가 뭘 쓴다?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으로 갔을 때 함수값과 리미트 X가 2보다 작았을 때 함수값과 그 다음에 F2 이게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인 걸 물어보면은 이 세 개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이걸 이제 한글로 우극한과 자극한과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꼭 쓰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요게 수능 4점짜리 문제야. 알겠니? 요즘에는 조금 안 나오는 추세예요. 과거에는 이 문제가 무조건 4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고, 알겠지?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푸는 문제가 4점짜리로 나온다만 대신에 함수식을 좀 더럽게 내요. 알겠죠? 좀 더럽게 되는데 풀이법은 저걸로만 한다. 자, 한번 가봅시다. 근데 이 문제는 요걸 가지고 푸는 것도 있고 이걸 가지고 안 푸는 것도 있어. 식의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자,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2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연속은 아니야. 2를 대입할 수가 없잖아요.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자, 그럼 이제 2번 가봅니다. 자, 이거는 과연 연속일까? 라고 생각을 하겠지. 자,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리미트도 쓰지 말겠지. 리미트도 쓰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간다. x가 2보다 큰 쪽, x가 2보다 작은 쪽, 그 다음 여기는 x가 2 이렇게 쓰면 편해요. 그러면 얘가 우극한을 말하는 거고 얘가 좌극한을 말하는 거고 얘는 함수값을 말하는 걸 거야. 이제 그대로 풉니다. 자, 여기 2 대입하면 여기 2겠죠. x값은 2. 자, 가우스 x인데 2보다 살짝 커요. 자, 이렇게 써볼까요? 2보다 살짝 커요. 그러면은 이 가우스의 뜻이 뭐였죠? 요거 이하인 것 중에 제일 큰 정수야, 그치?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4.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번째 배우는 거니까 뭘 자꾸 말하고 싶은 거야? 기호를 최대한 쓰지 말아라는 거야. 그냥 그 뜻만 가지고 풀어라. 이쁘게 풀 필요는 없다. 미미니도 나온 애들 이쁘게 안 풀지 않냐? 맞니? 뭐 이러잖아. 약간 또래만 정답 이러잖아. 그렇게 하나. 자,
얘도 뭐죠? 그러면 2가 되고 얘는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2가 됐을 거고 2보다 좀 작은 값이야. 그럼 1.999999 이렇게 되겠지. 1.9999 요놈 이하인 것 중에 제일 큰 거 얼마? 1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2. x값 2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되겠죠. 이건 그냥 2 곱하기 2죠. 4. 그럼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 우극함과 좌극함이 다르죠. 함수값은 같지만.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다.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줄만 알면 되는데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죠. 이거는 그릴 수 있지, 유리함수니까. 이거 어떻게 그릴래? 그지? 이거 그리려면 구간을 다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x는 0 이상 1 미만, 뭐 x는 1 이상 2 미만, 이걸 다 해가지고 그래프를 찾아야 돼. 맞니? 이거 기억나려나 모르겠다.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그리는 방법이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자, x 가우스 x죠? 0하고 1 사이에서 이 가우스는 얼마를 갖죠? 0을 갖죠. 그지? 그 다음에 요 가우스는 1하고 2 사이에서 최대값 얼마 갖죠? 1을 갖죠. 이때는 이 가우스가 얼마를 갖죠? 2를 갖죠. 2x. 원래는 더 많은 구간들이 있어야 돼,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것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첫 번째 0하고 1 사이에서는 0만 받는다. 0하고 1 사이에서는 0만 받는다. 자, 1하고 2 사이에서는 x를 갖는다. 그럼 x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지. 맞니? 그럼 이제 1하고 2 미만에서는 이렇게 되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3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죠. 3까지. 자, 2에서 3 사이에서는 2x를 그려요. 그렇죠? 2x를 그리니까 이제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1에서 2가 되고 2에서 4가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2에서 이렇게 되고 3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가겠죠. 됐나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2에서 끊어지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원래는 이렇게 그리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무모하지 않겠니? 그치? 근데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가우스. 알겠죠? 그럼 가우스에 대한 내용 한번 볼까요? 가우스. 여러분에 대해 좀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지. 자, 공부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가우스가 나왔어? 그럼 내가 가우스 뜻을 잘 알고 있는 거야? 가우스 그래프는 그릴 줄 아는 거야? 그치? 자꾸 생각을 해봐. 그러면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가우스 x는 뭐를 갖는다? 결국에는 점수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때 이 x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굳이 수직선으로 표현하자면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이렇게 되죠. 자, 왜 구간의 차이가 1이 나야 되냐?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의 차이가 항상 1이 되는 거잖아요. 1이 되는 이유는 얘가 n 플러스 2가 돼버리면 중간에 다른 점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를 항상 구간의 차이가 1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야. 요거하고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다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뭐를 할 수가 있죠? 요거 딱 지우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도 지워버리고. 3번. 자, 3번은 굳이 우리가 이 방법을 안 써도 된다.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뭐 그런 말이지. 자, 그래프 여기다 그릴게.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같이 보고 싶은 거야. 해석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하면 좋으니까. x가 2 이상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2가 있고 2 이상인데 여러분 무리함수 아마 그려봤던 거 기억할 거야. 2,0 2,0에서 출발해가지고 x는 2 이상이고 y는 0 이상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2보다 작을 때는 0을 그리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맞니? 이거 뭐야? 연속이지, 그치? 그래프 그려보니까 이거 그냥 연속이네. 답은 3번.
좀 쉬운 게 답이 나왔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궁금하게 하는 거 4번이지, 그렇지? 자, 4번 같은 거 나오면 이걸 어떻게 풀지 고민하잖아? 그럴 필요 없다고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지 마. 내가 알고 있는 쉬운 식이 아니면 그래프는 그리지 마세요. 자, 어떻게 한다? 2보다 크고 2보다 작고 2인 경우로 풀어보자. 규원아. 자, 2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여기 절대값이 보이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해서 풀면 되죠. 자, 2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지. 양수니까 너 그냥 나와야 돼. 자, 2보다 작아? 그럼 너 음수네. 음수니까 너 이제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와. 너 2야? 문제가 생겼죠? 2를 대입할 수가 없지. 맞니? 자, 그리고 이 값은 얼마가 되죠? 이 값은 1이고 이 값은 마이너스니까 더더구나 얘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 문제는. 연속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y는 x제곱 마이너스 4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0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 함수 그래프는 2에서는 아무것도 같이 못합니다 라고 그랬지. 그치? 2를 대입하지 마세요. 그럼 2에서는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라는 말이죠. 그치? 이렇게 해서 2에서는 1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끊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꼼꼼하게 풀어봐라 이 말이에요. 설령 내가 답이 3번인 게 눈에 뻔히 보인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가우스 풀이를 못한다 그러면 언젠간 여러분을 괴롭혀요. 절대값 풀이를 못한다. 그것 또한 계속 괴롭힙니다. 어디서? 북한에서 운 좋게 넘어갔어. 연속에서 또 물어봐. 넘어갔어. 운 좋게. 그럼 미분에서 또 물어봐. 대충 또 갔어? 적분에서 또 물어봐.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힌다. 그래서 항상 뭔가 하나하나 풀 때마다 막히면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세요. 그러면은 미적분은 잘 마무리가 될 거야. 자, 66번. 근데 뭐 이것도 선생님이 안 풀어줘도 되지. 원래 뭐 그냥 숙제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뭐냐? 극한값이 뭐라 그랬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의 개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의 위치가 다른 걸 찾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1. 이거는 위치 같고 이거 하나 줘. 참. 이거 한 개. 자, 그 다음에 불연속인 거. 불연속인 거는 뭐가 되는 거죠? 얘도 되고 얘도 되죠? 구멍 뚫어져 있어서. 이건 연속이죠. 2개.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간혹 가다가 어떤 친구들은 이런 걸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요. 안 돼. 이거요. 안 돼. 문제를 봐.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이니까 0하고 4는 안 돼요. 간혹 가다 꼭 이것까지 체크하는 친구들이 있어. 구멍만 뚫렸다 하면 그냥 그거 답으로 쓰는 애들인데 그러면 안 된다. 자,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풀어볼 때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면, 그지? 여기는 조금 내용이 좀 쉽네요. 쉬워서 풀어보시고요. 자, 다음 20분 남았는데 유형별로 하나씩만 선생님이 좀 풀어줄게요. 자, 여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자, 이 문제를 내가 풀어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 자, 뭐냐? 다 아는 내용이야.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우승풀이, 로피탈 풀이를 하자 이 말이야. 됐니? 그게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핵심이지. 여러분, 함수 fx가 두 가지 값을 가지고 있어요. x가 3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얘는 무슨 값이란 극한값이 되는 거겠죠. 3을 대입 못하잖아. 얘는 3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무슨 값이죠? 함수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리미트 x가 3을 향해서 가게 되면 x 빼기 3분의 2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15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얘는 리미트를 쓰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3을 대입 못하니까 3에서 도대체 너 얼마 가져?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누구랑 같죠? F3이라는 값 A랑 같은 거죠. 얘가 F3이잖아. 3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X에다 3을 대입하면 당연히 이거 어디로 가버리죠? 0으로 가죠. 얘도 3을 대입해봐. 9, 28, 빼기 3, 빼기 15하니까 0으로 가죠. 0분의 0이야. 이거 인수분해 하지 말자 이 말이죠. 0분의 0은 그냥 어떻게 풀자고? 미분 맞니? 1, 그 다음 여기 얼마? 4x 빼기 1 됐니? 3 대입하세요. 12 빼기 1, 11. 자, 그래서 A 값은 11 됐죠? 자, 로피탈 풀이 어디서부터 이제 써먹는지 이해되시죠? 어디서 써먹어야 되는지 이해될 거야. 단순한 극한값 계산에서도 써먹겠지만 이런 문제 풀 때 써먹으면 좋은 거야. 알겠지? 언제 인수분해하고 그러지? 인수분해. 답답하죠? 답답해. 자, 다음 또 가볼까요? 또 가볼까요? 자, 적어두시고 저렇게 쉽게 풀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 문제 그래 이 문제도 하나 보지 똑같은 거 자, 봅시다. 자, 이 문제도 보니까 해석하는 거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니까 이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라고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 그걸 생각하시라고요. 그죠? 연속이라 그러면 그냥 그래도 연속 이러지 말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 그런데 f-1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아작이 나지. 왜? 0 곱하기 f-1이잖아. 그치? -1을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2-a잖아. 그런다고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니? 알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안 되고. 그러면 fx야 너는 도대체 뭐냐 라고 봤더니 누구로 나눠요? x 더하기로 나눴겠죠. 그럼 문제가 생겼죠. 왜 무슨 문제가 생겨?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그랬는데 막상 fx식을 써보니 이 식을 써보니 뭐는 0이 되면 안 돼?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는 -1을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연속이 되고 싶으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x가 -1로 갔을 때 이 분수값이 누구랑 같아야 돼요? f-1이랑 같아야 되겠죠. 이 fx식은 x값 -1을 가질 수 없지만, 그치? 극한값은 가질 수 있을 거니까 얘가 갖는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기만 하면 될 거야. 그게 연속의 개념이잖아. 극한과 함수가 같다. 근데 어디서? -에서. 왜?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안 되니까. 여기서만 연속이면 오케이잖아. 왜? 다른 건 다 연속이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푼다? A 값은 찾아봐야지. 그치? A 값 찾으러 가죠. x에다 -를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쵸? 얘가 0이 되니까 얘도 0이 돼야 된다. 맞죠? 그러면 -를 대입하면 얼마죠? 1 더하기 a는 0. 따라서 a는 -2. 자, 그런데 우리가 a 값 -1을 물어본 게 아니지. 얘를 물어본 거지. a 값 구하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 거야, 실제로. 뭐하러 그걸 해? a 값을 구하는 친구는 로피탈을 모르는 친구. 1분의 2x 빼기 됐죠? 자, -를 대입하니까 얼마? -2 빼기 -3 됐지? f-1은 -3이다. a 값을 몰라도 답 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맞죠? 시간이 빠르지. 이 풀이를 안 해도 되잖아. 이거를 하지 않아도 답은 나온다. 바로 로피탈러는 아주 땡큐한 놈이야. 여러분의 미적분의 인생을 아주 편하게 해주는 놈이니까 연산할 때
선생님한테 맡기면 그냥 로피탈로 쪼져버리세요. 알겠죠? 자, 다음 70번. 자, 79번 나갈까요? 자, fx가 이렇게 돼 있고 gx가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교재 검사를 좀 다시 할게. 알겠지? 뭐 조금 뭐 틀린 게 있는데 오답을 다 못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됐니?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두 번 공부할 때는 절대 빈 문제가 없이 다 풀어봐야 돼. 그게 어렵든 쉽든. 쉬운 것도 다시 풀어봐야 돼. 왜냐? 내가 쉬운 거를 푼다는 건 저 유형을 정확하게 아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고, 어려운 걸 푸는 거는 아니 두 번째 하는데 좀 생각도 해보고, 안 되면 좀 도전도 해보고, 뭐 그런 시간 가지라고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뭔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해야지. 아는 것만 맨날 풀면 되겠니?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 단 하나도 빠지지 말고 풀도록 합시다. 아, 준석이 내 다음 주부터 줄게. 알겠지? 왜냐면 단원이 하나 끝나면 저게 나갈 거니까. 알겠지? 준석아 괜찮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교재가 좀 빨리 끝난 친구들은, 그러니까 숙제가 좀 빨리 오답이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월요일부터 단원이 끝날 때마다 최다 인출 이런 거 좀 줄게. 알겠지? 미리 좀 풀어봐. 자, 다음 중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아닌 함수 찾아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건 너무 무례한 문제지. 그치? 너무 무례해. 당연히 빼는 거 덧셈 뺄셈 이거 곱셈이죠. 제곱이라는 거 곱셈이지. 그치? 당연히 되는 거고. 얘는 뭐죠? x-3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배수 실수 배한 다음에 더하고 빼는 건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5번. 자, fx랑 gx를 더한 거 써보자.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죠. 그러면 요거 여러분 한 배씩 써볼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요 놈의 그래프는 어떤 형태다? 아래로 볼록인데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다는 거야. 한 배씩이 0보다 작으니까 해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다? 얘는 무조건하고 0보다 커요.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지. 0이 될 수는 없다. 0이 되려면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0이 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연속입니다. 그죠? 됐지요? 자, 나머지 거 한번 열심히 풀어보시고, 자, 84번 가봅시다. 오늘 좀 숙제가 좀 있겠지. 좀 있을 건데 주말이니까 좀 해봐. 주말이니까. 자, 84번. 자, 마이너스 1에서 7. 자, 마이너스에서 7까지. 여기는 왜 그러냐면 눈으로 풀기 때문에. 오늘 숙제 나가는 부분까지는. 자, 마이너스에서 7까지인데, 아이고, 다음 주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자, 3에서 극한값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3에서 극한값 있지? 구멍이 뚫어져 있을 뿐, 이렇게 가도 이렇게 가니까 만났을 거야. 자, 그래서 4 맞고요. 그 다음에 5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5. 자, 5에서 극한값. 아이고, 여기랑 목적지가 다르네, 그치? 따라서 얘도 맞더라. 자, 불연속이 되는 값은 두 개다 그랬죠? 자, 불연속으로 끊어진 거니까 어디서 끊어졌어요? 여기서 한번 끊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어졌죠. 그쵸? 그래서 두 개. 맞지요? 자, 4번 가볼까요? 자, 닫힌 구간 0에서 3. 조심해야 되겠죠? 0에서 3.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죠? 여기까지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보니까 최대값을 갖는다? 아, 최대값은 못 갖죠. 그쵸? 왜냐면 여기가 빵꾸가 뚫어졌잖아. 그치? 그런데 선생님 여기 막아져 있는데요? 야, 그럼 얘보다 좀 낫잖아. 맞니?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최대는 요 자리가 구멍이 막아져 있어야 될 텐데 안 막아져 있으니까 그럼 요 밑에가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최대값을 갖지 않는다. 4번. 구멍 뚫어져서. 자, 그 다음에 0하고 2에서는 최소값을 갖는다. 자, 0하고 2. 2가 여기 있었겠죠? 당연히 최소는 어디가 돼? 0에서 나가져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맞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잡아보면 되죠.
자,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너무 숙제가 많을 수도 있으니 30페이지까지만 숙제를 할게요. 내신적중 빼도록 할게요. 내신적중 서술형은 빼도록 하고 30페이지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조금씩 줄게, 알겠지? 그렇다고 내가 숙제를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교재가 양이 좀 적어서 그런 거니까 선생님이 최다 민출 같은 거 뭐 그냥 20문항짜리 하나, 알겠지? 그 정도만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념 강만 한번 익혀보는 거지. 아예 안 하는 거구나. 87번. 자, 다항함수라 그랬죠, 여러분? 다항함수란 말이 왜 적어있게? 다항함수란 말은 연속이란 말을 함축하는 거예요. 다항함수가 나오면, 그러니까 너네 생각해봐. 문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많아. 어떤 문제는 그냥 함수라고만 볼 때도 있고요. 그치? 어떤 함수는 그냥 함수야? 함수야. 그리고 어떤 함수는 또 2차 함수라고 적어져 있고. 맞니? 또 어떤 함수는 연속함수라 적어져 있고. 또 어떤 함수는 다항함수라 적어져 있고. 함수 앞에 뭔가 단어가 들어가요. 그 단어가 문제를 푸는 핵심 포인트야. 근데 학생들은 그냥 읽어. 다항함수 그냥 푹 넘어가요. 근데 그 단어가 핵심 포인트다. 만약에 여러분 3차 함수다라고 나오면 식을 무조건 만들라는 거야. 이거. 죽이 되든 마비 되든 만드세요. 그리고 차수로만 문제를 푸세요. 차수로. 차수를 비교하시든 전개를 하시든 뭘 하시든 미분을 때리시든 무조건 차수로 푸세요라는 거. 연속함수다. 연속함수도 정해져 있어요. 연속함수도 자 앞에 극한값 이용하는 것도 맞고요. 연속 문제도 푸는 것도 맞는데 적분으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말이 나오면 미분 무조건 하시는 거야. 보이자마자 이거 미분이고 아니 미분 기술 공식을 쓰던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포인트가 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f-3이 얘다, f2가 얘다. 이거를 만족시킬 때 fx가 0이 열린 구간 어디서? -3하고 2에서 실근을 갖도록 그랬지. 핵심 포인트는 실근을 갖도록 그랬죠. 어디서? -3하고 2 사이에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 좌표 표현하지 말고 여기 -3이 있고 여기 2가 있는 거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 사이에서 실근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실근을 하나 갖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에서 얻어지는 함수값과 2에서 얻어지는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서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니? 아니면은 여기서 함수값을 갖고 여기서 함수값 서로 부호가 다른 함수값을 가져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실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니?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f-3과 f2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내고 싶은 거겠지.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사이값 정리 문제야 라고 외우지 말고 한 번 더 읽어봐. 읽어보면서 아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을 갖겠지라고 자꾸 생각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풀이 k 빼기 8 k 더하기 5 K는 0보다 작다. K는 -5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자 이거 정수개수 몇 개? 12개죠. 그렇죠? 12개. 근데 이거 풀 때 이렇게 풀어도 돼. 너네 이거 외운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야. 대수 공부했으니까 이거 외워야 되는데. 되게 쉬운 건데. 요거 뭐지? 자.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등호가 둘 다 있는 것과 하나만 있는 거, 그지? 둘 다 있고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경우 아니면 아예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 전부 다 B에서 A를 빼 전부 다 빼는데 둘 다 등호가 있으면 하나를 더하시고 한쪽만 등호가 있으면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둘 다 등호가 없으면 하나 더 빼고 이거는 언제 가능하냐면요 A, B가
안 돼요, 알겠죠? 분수는 단원 팩도 없건.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꼭 알고 있어. 우리가 이거 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계수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수열에서. 왜?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여기가 막 n제곱 뭐라 나오고 여기는 뭐 n으로 나오고 그러면 식으로 표현해요. 자,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오늘은 여기 30페이지까지만 하고요. 숙제도 여기까지만 하고 그냥 여기가 좀 적어. 뒤에가 좀 쉬운데 적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하시고 앞쪽에 시간이 좀 남으니까 3분 정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빨리 풀어볼 수 있는 문제 하나 해보도록 하세요. 45번.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3분이면 한 문제 가능합니다. 45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아마 충분히 훈련이 돼 있을 건데 안 돼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